안녕하십니까, 색간TV입니다.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에는 제코팟이 있고요. 구름다리를 지나가면 이쪽에는 넓은 강변 산책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맨발 걷기 하면서 달라진 것들 2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갈대 숲이 아니죠. 찍는 굴도 보입니다.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여기는 홍수 때가 되면 태풍이 불까 큰 비가 내린다. 이것이 다 덮이고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갈대밭이 조성이 되고 끝까지 식물들과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좀을 저도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생각, 또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10년간 15년간 맨발 걷기 한 번도 발에 상처가 나서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신발을 신어도 다치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산길을 다니고 강변을 다니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 생각이 들었지만, 마사이족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사이족은 맨발로 사자를 사냥하러 들판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맨발로 걷기 시작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이틀 좀 됐나 물집이 생겼습니다, 발바닥에. 그래서 이거 상태가 심각한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약간 물집이 아문 후에 거기에 테이프를 붙이셔야 됩니다. 또 천천히 걷다가 조절을 하면서 다시 걷기를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발바닥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처럼 그렇더니만 발바닥이 단련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인 열흘 이후부터는 아무리 걸어도 물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제가 굳은 살이 있었거든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 움푹 패이고, 그래서 굳은 살이 딱딱하게 접혀 있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로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맨발 걷기 하면 굳은 살이 제거되고 애기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발바닥에는 지금 뒷굽에는 발을 섬세하게 닦지 못해서 뒤꿈치에는 약간의 굳은 살이 물론 쌓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직접 땅에 닿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닿이는 부분은 왜 굳은 살이 없어지냐면, 닿이는 부분은 다 지압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거든요. 자극을 하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오히려 굳은 살이 제거가 됩니다. 뒤쪽에는 사람이 배가 살찌는 이유가, 지방이 쌓이는 이유가, 배에도 이제 배가 냉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낀다고 하잖아요. 몸이 좋지 않으니까. 물론 많이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이 먹고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배의 중심이 차가워집니다. 배 중심이 떳떳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체는 자동으로 그 배둘레를 두껍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신호를 준 거죠. 불필요한 지방을 축적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무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들과 함께 맨발 걷기 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무좀도 있고 무좀이 옮았다는 사람 많던데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동료가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옮은 게 아니고 맨발 걷기 하고 나서 깨끗이 안 씻어서 그럴 겁니다. 맨발 걷기를 하시든 안 하든 무좀균을 방밀시키는 거는 깨끗이 발 사이도 드라이기로 건조하고 바로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드라이기를 갖고 가서 건조하지는 못하겠지만, 후에 흙이 약간 묻은 상태로 대충 세족하고 양말을 신고 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 속에 세균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맨발 걷기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평상시에 발 위생 관리의 문제점이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맨발 걷기 해서 이거는 나았다기보다 물론 효과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박테리아 균들이 땅에는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또 어두컴컴한 습한 곳에 있던 발가락에 무좀균과 탁 사워서 좋은 박테리아가 영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바람과 햇빛과 자외선이 있잖아요. 살균 소독이 되는 거예요. 하늘 바람도 불고 또 물에도 들어가고 좋은 흙에 박테리아도 만나서 이 자연스럽게 이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사라지고 발톱 무좀도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발톱 무좀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에는 있었는데요. 한 8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발톱 무좀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인체의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진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효과로는 또 면역력 향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면역력에 가장 취약한 질병이 바로 감기잖아요. 특정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우리가 질병이 세균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혈구나 T인파구나 이거를 잡아먹는 또 백혈구가 왕성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병균이 들어오지만 병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병균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흙 하나에도 물방울 하나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득실거리거든요. 근데 그 세균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균실에 들어가야 하겠죠. 백혈병이나 이런 질환이 걸린 사람들은 세균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혈구들이 자기 정상적인 세포를 자기 몸을 공격해 버리거든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와 같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피하를 구분하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한 병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적군을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상적인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에 이를 때 루푸스 병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 면역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어력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어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늘 피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어려움을 걱정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겨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기대하신다면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이 있지만 세균이 들어오지만 세균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키우는 것. 현대의학의 화두는 바로 면역력 증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 그리고 병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병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인생의 동반자는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도 있고 아내도 남편도 될 수 있겠지만 바로 면역력이라는 강력한 동반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갈대숲을 한번 볼까요? 여기 강변입니다. 저 너머는 터미널,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이고요. 그리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같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제 제 키보다 큰 갈대들도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고 꼭 옥수수대처럼 쫙쫙 뻗어서 이것은 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바로 저 앞에는 김유신 묘가 있습니다. 황무공원이라고요. 무료 주차장이 있고 맨발로 산을 올라가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계단을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무료 주차장 황무공원이 있고 거기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올라가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 조금 오르막을 오르시면 그 김유신 묘 매표소가 있는데 경주 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이고 외부인들은 소정의 관람료를 받고 김유신 묘를 관람하고 그 위에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김신묘 정문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관람료는 없습니다. 자, 이 갈대숲 장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면역력은 특히 감기나 여러가지 병의 기초 방어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흙을 걸을 때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온갖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세균에 노출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 도착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호들갑이나 굉장히 두려워하고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균에 접하면서 다양한 곰팡이나 미생물에 접하면서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놓는 것이 참 좋고 특히 봄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겨울 어싱을 제일 좋아하지만 봄에는 어싱의 기초를 배우고 숙달시켜서 충분한 발근육을 향상시키고 여름,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선선한 가을 그리고 이제 최대의 어싱의 꽃 겨울 룸바티 어싱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철에 준비하지 않으면 가을에 겨울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또 포기하고 다음 봄을 기약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 내일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나 1년을 일찍 시작해서 정말 건강을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결과를 미리 당겨보면 맨발 걷기를 하지 않을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면역력 증강에 최고 좋고 평소에 감기나 또 이렇게 비염이나 주변에도 비염 때문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맨발 걷기를 한 2-3일 쉬어버리면 비염이 다시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꾸준히 밥을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독약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보약은 서서히 나타납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고요. 사기꾼은 빠른 효과, 강력한 효과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투자자는 작은 이윤을 모아서 큰 이윤에 이르게 합니다. 안정적으로. 그처럼 건강에 대한 상식도 맨발 걷기는 기초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리셋시키고 회복시키는 보분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신뢰하시고 주변에 맨발 걷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해보지 않아서 염려하고 주변에서 또 만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맨발 걷기의 매력에 푹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에는 관광지에 대한 개념이 싹 바뀌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또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산이 붉고 또 산책로가 있고 또 그런 곳을 보고 냇가가 있고 이런 곳을 보면 백사장이 있고 모래톱이 있고 이런 데 보면 말 그대로 환장합니다. 전에는 산수가 빼어나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또 멋진 기암 괴석이 있고 이런 곳이 최고의 관광지였다면 지금은 맨발로 산책하기에 좋은 곳, 좋은 흙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술을 드시는 분은 술값이 확 줄어들고요. 또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족 간의 대화가 확 늘어나고 화목해지고요. 그리고 술값도 절약되고 외식비도 절약이 되고 여행을 가면서 불필요한 것에 돈을 허비하거나 또 맛있는 것을 차단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보양탕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보양식을 먹으면서 또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것들도 싹 없앨 수 있고요. 거품을 확 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맨발 걷기는 가장 좋은 땅은 특별히 없습니다. 무슨 땅이든 내가 가까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땅, 가까이 있는
한 평의 땅이라도 제자리 걸음으로 걸으셔도 되고 그냥 가만히 서 계셔도 아무 무방합니다. 효과는 동일하니까 가장 좋은 땅은 가장 가까이, 집 가까이 있는 땅, 그리고 출퇴근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흙이 가장 좋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멀리 명산을 찾아서 그러나 가끔씩 여행 삼아 힐링 맨발 여행 가시고, 그 외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특히 학교 모래 땅 참 좋습니다. 자잘한 모래 땅이 뇌를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또 식욕을 조절하게 하고 또 위장이나 각 기관과 장기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공명이 북을 치면 둥 하고 저음의 소리가 나고 또 작은 북을 치면 고음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또 이 지구에도 공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공명이 있습니다. 진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명이 좋은, 소리통이 좋은 성악가는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분들은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정말 천부적인 공명통을 개발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구에도 공명이 있습니다. 1초에 44초의 벼락이 치고 땅에는 1000회 이상의 뇌우가 지구로 도달합니다. 그처럼 이 지구는 진동하고 있고 일정한 주파수를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 이 지구의 땅에 맨발로 서 있잖아요. 뿌리를 받고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플라스틱 신발, 슬리퍼 위에 또 구두 위에 고무 위에 우레탄 위에 콘크리트 위에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성인병의 지대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편리하다고 신은 신발, 그리고 샌들, 가죽신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멋지고 유익하지만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땅과 접촉하면서 이 활성산소, 땅에 가득한 음이온, 자유전자를 우리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접지할 때 전자제품에는 다 접지선이 있습니다. 과전류가 흐를 때 접지선을 따라서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큰 건물마다 피레침이 있습니다. 피레침은 동선으로 동파이프가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이 칠 때 건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땅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진동이 지구에는 꽉 차서 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명에 의해서 심장의 진동도 비슷해지고 또 뇌파도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엄마 품이 아이에게, 우는 아이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이 대지는 엄마 품과 같습니다. 이 땅에 단 몇 분만 딱 신발을 벗고 서 보십시오. 신발 신고 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짜릿하고 시원한 쾌감이 정수리를 뚫고 박하향처럼 쫙 빠져나가는 느낌,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발 신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들, 짐승들, 참새, 학, 물오리 전부 다 물도 땅과 접촉해 있으니까 어싱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무도 어싱이 됩니다. 미리하게. 왜냐하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새들도 나무에 앉거나 땅에 앉거나 물에 앉아서 1년 내내 어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또 비닐이 덮인 승합차를 타고 학원에 갔다가 또 학교를 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또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이 깔린 복도를 걸어가서 또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갑니다. 땅과 접촉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알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현대 어린이들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서 또 불면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가끔씩 커피를 12시에 1시에 커피를 마셔보고 이러거든요. 가끔씩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커피 카페인이 밤 12시에 1시에 마시니까 빈속에. 근데 거의 99%는 커피와 상관없이 잠을 잘 잡니다. 아침에 깰 때까지 푹 자거든요. 그런 효과는 보편적인 효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맨발 걷기가 기초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또 하는 것처럼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준비 운동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맨손 체조입니다. 국민 체조 있죠.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맨손 체조를 끝까지 안 하셔도 팔 운동, 다리 운동, 머리 운동, 목 운동, 가슴 운동 이런 운동을 가볍게 하시고요. 발목이나 손목도 돌려주시고 그것도 좋은데 단전치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배꼽 아래에 손바닥으로 아니면 살짝 주먹을 쥐고 퉁퉁퉁 하루에 500번만 쳐보십시오. 단전치기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전을 치면 단전은 몸의 중심입니다. 몸의 중심이 따뜻해지면서 우리 인체가 따뜻해지면서 운동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이렇게 천천히 씹어 드시고요. 입에 좋으면 몸에는 독입니다. 맛 좋은 것을 쫓아가시지 마시고 쓰고 신 것을 따라가 보십시오. 입에 쓴 것은 몸에 좋습니다. 입과 위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입이 좋아하는 것 말고 혀가 좋아하는 것 말고 혀가 싫어하는 것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친 보리살, 현미, 그리고 귀리 이런 것들과 아무리 박한 채소라도 1분을 씹으면 다 달게 변합니다. 왜? 침, 아밀라제가 섞여서 가장 맛있는 재료로 바뀌어버립니다. 가장 맛있는 반찬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맛있는 반찬은 바로 오래 씹으면 됩니다. 살도 오래 씹으면 단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사람들이 보편적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 입에 맞는 음식, 그거는 손님 접대할 때나 한 번씩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식사하실 때는 박한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십시오. 껍질 속에 모든 면역력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나치게 편리한 시대에 껍질을 깎아 드시고 또 튀겨 드시고 이런 거 정말 안 좋습니다. 튀기면 고열로 기름이 뜨기고 기름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몸에 축적되는 빠져나가지 않는 독성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가능하면 야채도 그냥 물에 삶아 드시고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그리고 고기도 돼지고기도 삶아 드십시오. 쪄서 드시거나. 그래서 기름에 튀기거나 태우거나 이러면 노릿한 빵 있잖아요. 그 노릿한 표면에 매끌매끌한 고기 또 스테이크 이런 것들 정말 해롭습니다.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향기가 나고 빛깔이 돌고 이런 거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퍽퍽하고 그래도 삶은 돼지고기나 삶은 고기들 생선도 막 튀기거나 이러지 마시고 또 삶아서 드시거나 좀 맛이 없어도 맛을 좋게 하는 방법 시장 두 번째는 오래 씹는다. 최소한 50번을 씹어 보십시오. 모든 음식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래 씹으면 음식의 양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포만 스위치가 제가 잘 기억하면 한 15분 후에나 켜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15분이 되기 전에 막 입으로 때려 이어버리면 쉽게 말해서 포만 스위치가 켜지기 전에 이미 다 들어가 버립니다.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불러서 과부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짐승들은 딱 배가 차면 아무리 앞에 사냥감이 얼쩡거려도 못 본 채 한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배를 넣지 않는 거죠. 그러나 개나 이런 특별한 종류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또 먹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는 제가 개를 잘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과도한 욕심,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려는 생각, 또 과도하게 보호된 몸, 그리고 과도하게 과잉 보호된 정신, 스트레스에 너무 스트레스를 피해가려는 그런 강박관념, 너무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위생관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면역력을 증강시키거나 강인한 마인드를 키우거나 또 강력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천강변 꼭 와보십시오. 이렇게 맨발로 걸으셔도 되고, 주변에 지금은 짝대기나 이런 것들로 하나 가지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파충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특히 영상 촬영하실 때는 영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바닥을 꼭 살피시면서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풀밭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봄, 여름철에는 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시야가 확실히 보이는 이 정도의 땅만 저도 걷거든요. 그러니까 산길은 반들반들 하니까 오솔길이 이미 나서 맨발로 가도 크게 뱀들이 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봄철부터는 파충류나 이런 것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낯선 풀숲에는 절대로 맨발로 들어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 그것은 마인드의 문제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제가 맨발 걷기 한 이후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접촉하면 땅과 진동이 똑같아진다 하잖아요.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주파수가. 그러나 이 몸은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끼고 땅 속에 있는 갖가지 땅 위에 있는 진력, 나뭇가지나 흙들이 수많은 자극들이 실시간으로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잡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온전히 내 몸에 집중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 신을 벗고 맨발로 걷게 되면 원초적으로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회상이나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분은 평생을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지만 좋다고 안다고 해서 건강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를 믿고 신뢰하고 한 발짝 디뎌보는 사람은 어떤 의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건강에 대한 또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강변에 한번 더 가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수련이 보이네요. 저기 수천강변이고 저 다리 넘어가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봄꽃 구경하시고 경주 김여신명 저 위쪽에 터미널에서 그렇게 풍해 쪽으로 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한 5분 이내에 김여신묘가 있으니까 수도산 그 위로 산책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경주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관TV였습니다. 파이팅!